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토공 단위 수량 산출서입니다. 단위 수량에 대해서는 저번 프로젝트 강의 때 많이 설명드렸죠. 그래서 따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. 여러분도 너무 강의가 루즈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면은 지겹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도면을 한번 볼게요. 도면에 보면 계획 평면도를 한번 보죠. 위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평면도처럼 보이는데요. 평면처럼 보이는 것을 계획 평면도라 그럽니다. 자, 일단 폭은 6m이고 길이는 80m이다. 자, 이 폭이 6m이고 이 전체 길이는 80m라고 가정을 해놨어요.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냐? 이렇게 포장 같은 경우는 시공이 어렵지 설계는 어렵지 않아요.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내용에 공정은 많지 않지만 실제 시공을 할 때는 굉장히 짜증나고 덥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이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이 시공이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고요. 여기 지금 주택들 보이죠? 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게 포장공사입니다. 그래서 실제 시공은 어렵지만 설계는 별게 아니다. 그게 포장공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. 요 밑에 단면도를 한번 볼게요.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포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면요. 이 전체 깊이는 350mm이고요. 0.35m가 되겠죠. 그리고 50은 표층입니다. 그리고 100은 기층이고요. 자, 요 표층과 기층 사이에 텍코팅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보조 기층과 이 기층 사이에 프라임 코팅을 해줄 겁니다. 프라임 코팅과 텍 코팅의 내용은 기본 개념 강의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. 자, 이 도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. 이만큼의 공간의 토공량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겠죠. 지금 이 재료가 없다면 이 공간은 전부 다 토사이거나 안반일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저희는 토사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할 거고요. 만약에 보통함이 존재해야 하면 터파기를 보통함으로 단가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뭐 보통함이라던가 경함이라던가 그런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. 토질의 종류에 따라 이미 단가 산출서를 다 만들어 놨고요.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린 안반인데 이런 거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.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내용은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해서 바로 수량 산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미 제가 작업은 다 해놨고요. 하나씩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토공 단위 수량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터파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현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바깥쪽은 다 주택가였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뭔가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이 공간만 포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터파기도 이 공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원래 터파기는 이런 사다리꼴 모양으로 파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옆에 구조물이 있다던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안 파겠죠. 이 모양대로 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옆에 기초가 있다고 가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거고요. 터파기 식을 보면 6 곱하기 1m에 0.35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서 6은 뭐냐? 폭이고요. 여기 폭이라고 적어놨죠. 도면에서 6m가 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이 1m는 뭐냐? 1m는 L 길이입니다. 길이 1m당으로 단위 수량을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1m라고 식을 만들어 준 거고요. 0.35m는 뭐냐? 깊이입니다. 전체 깊이. 표층 5전, 기층 10전, 그리고 보조기층 20전이라고 해서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350이겠죠. 자, 35cm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하면 350mm가 되고요. 그래서 미터로 하면 0.35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을 곱해 보니 2.1 루베가 나오더라. 토공량은 거의 대부분 루베로 됩니다. 왜냐하면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채우거나 빼내거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간은 즉 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부피는 무조건 루베예요.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토운반. 사토운반은 뭐냐? 터파기를 해서 이런 흙을 토사를 다 빼냈으면 여기가 현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흙이 쌓일 거 아니에요. 이 흙들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겠죠. 왜냐하면 토사라는 재료를 빼낸 공간 안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흙을 이 현장에 놔둘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흙을 운반한다 해서 사토 운반이라는 품명을 하나 가져온 거고요. 그 규격은 토사입니다. 그리고 식은 보시면은 위에 터파기와 똑같죠. 왜 똑같냐? 이 흙을 다 파내면 그 흙만큼
운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이 똑같은 겁니다. 이 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위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터파기한 이 흙을, 이 토사를, 이 사토운반을 한다 그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조기층, 포설 및 다짐이라고 있는데요. 보조기층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. 자, 보조기층은 자갈입니다. 자갈 같은 재료이고요. 파이 40은 뭐냐? 자갈의 최대 굵기가 40mm, 즉 4cm 정도, 최대 굵기가 4cm 정도 되는 규격의 자갈을 쓰겠다 그 뜻이고요. 파이 40이라고 해서 모든 자갈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100%라고 했을 때 모든 자갈의 100%다 40mm가 될 수는 없어요. 근데 최대 굵기가 40mm가 포함된 그 보조기층을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다. 자, 식을 보면은요 6 곱하기 1m에 0.2라고 되어 있는데 이 0.2가 어떻게 나왔냐가 알아야겠죠. 도면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에 보조기층이 T는 두께를 뜻한다 했어요.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밀리미터라고 해서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0.2m가 됩니다. 한마디로 20cm라는 거죠. 이 공간에 20cm로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다져줄 거야 라는 그 뜻입니다. 자,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요 6은 폭일 테고요. 전체 폭이고 1m는 길이입니다. 1m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0.2는 아까 두께라고 했어요. 그래서 1.2 루베가 나오더라 그 뜻입니다. 밑에 보면 보조기층 운반도 있는데요. 보조기층 운반은 뭐냐? 터파기를 했으니 운반을 했잖아요.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위해선 이 보조기층이라는 재료를 골재를 즉 판매하는 곳에서 보조기층을 가져와야겠죠. 그럼 가져오려면 운반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운반한다는 내용을 잡아준 겁니다. 이것도 결국 운반비를 잡아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. 하지만 식은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과 다르지 않다. 얘가 다지는 보조기층을 포설할 양만큼 운반을 해야 되는 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식은 똑같다 그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토공의 단위 수량에 대해서 뽑아봤고요. 바로 수량 집계표로 넘어가 보면 여기 토공 부분 있죠. 운반은 왜 여기에 안 넣었냐? 운반은 부대공에 끼워 넣을 겁니다. 여기에 일단 안 넣고 부대공에 넣을 거고요. 그거는 부대공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고요.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이라고 해서 아까 내용 다 이제 이해하셨죠? 자, 토공에는 터파기, 사토운반,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이 있었는데 단위 수량들은 아까 뒤에서 다 구해봤고요. 전체 길이가 80m이니 터파기의 전체 분량은 168루베가 나오더라. 80m의 토공을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168루베가 물량이 나왔고요. 사토운반도 똑같이 168루베가 나오겠죠. 단위 수량이 같기 때문에. 그리고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같은 경우는 단위 수량이 1.2루베, 1m당 1.2루베이기 때문에 총 물량은 96루베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. 이렇게 해서 토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. 다음 시간에 포장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